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제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저는 김정희라고 합니다. 올해 72세고요. 지금 보시는 이 작은 동네 경로당에서 가끔씩 이런 이야기 시간을 갖곤 해요. 저기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제가 40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 수진이에요. 지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가끔 안부 인사를 하러 와주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웃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정말 많이 힘들어 했어요. 45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교장으로 은퇴했는데 그 후에 겪었던 일들이 저에게는 참 큰 시련이었거든요. 제 아들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는 부장이에요. 착한 아이죠. 그런데 며느리 지영이와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저와는 교육관이 많이 달랐어요. 그리고 제 손자 도윤이가 있어요. 올해 13살인데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은퇴하면 손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평생 믿어왔던 교육 방식대로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생 다른 사람의 아이들만 가르쳐 왔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내 손자를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정말 달랐어요. 아니, 완전히 정반대였다고 해야 맞겠네요. 학교에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제 교육 철학이 며느리 눈에는 한물간 옛날식 교육법에 불과했어요. 제가 평생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 시절 이야기를 해드리려면 제 마지막 퇴직식 날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받았던 따뜻한 축하와 감사 인사들이 얼마나 빨리 차가운 현실로 바뀌었는지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세요.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제 마지막 근무일이었거든요. 아침에 평소처럼 학교에 도착했는데 현관 입구부터 뭔가 달랐어요. 아이들이 손으로 그린 현수막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김정희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삐뚤빠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어요. 6학년 반장 하은이가 꽃다발을 들고 달려와서는 교장 선생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 아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어요. 4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졸업식을 치러봤지만 정작 제가 떠나는 날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거든요. 교무실에 들어가니까 선생님들이 모두 제자리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홍 교감 선생님이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하시는데 그분도 눈시울이 빨갛더라고요. 홍 교감 선생님은 저보다 12살 어린 분인데 제가 교감으로 있을 때부터 함께 일했던 분이에요. 정희 씨, 이제 정말 편히 쉬셔야 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교직 생활을 인정해주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오후에 본격적인 퇴직식이 시작됐어요. 강당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주셨어요. 제가 처음 발령받았을 때부터 가르쳤던 아이들도 어른이 되어서 와줬고요.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심지어 이미 중학생, 고등학생이 된 졸업생들도 교복을 입고 와서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교육청에서도 장학사님이 와주셨어요. 김정희 교장 선생님은 우리 지역 교육 발전에 정말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라고 치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패도 주시고요. 그 감사패 받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학부모 대표로 나오신 분이 축사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성과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착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아, 내가 평생 추구해온 교육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성적보다는 인성이 먼저라고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왔거든요. 그런 제 교육 철학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답사를 할 차례가 됐을 때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45년 전 27살의 어린 교사였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벌써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만난 수많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제 인생의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에야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말을 하는 동안 강당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울컥했지만 꾹 참았어요.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아이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고 그 희망이 자라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그런 교육을 추구해 왔고 앞으로도 그 신념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마치니까 강당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기립박수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그 박수 소리가 얼마나 따뜻하고 뜨거웠는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요. 식이 끝나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개별적으로 인사를 하러 와주셨어요. 특히 제가 1학년 때 담임을 맡았던 지수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제 30이 넘은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찾아왔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저 기억나세요? 1학년 때 글을 못 읽어서 선생님이 방과 후에 따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억났어요. 물론이요. 그 아이는 유독 한글을 어려워했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다 받아쓰기를 하는데 혼자서만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방과 후에 남겨서 천천히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교장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수가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내가 심은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서 다시 다른 아이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뒤쪽에서 할머니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까 저희 도윤이가 교복 입은 아이들 사이에서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민수와 지영이도 함께 와 있었고요. 도윤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라고 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내 손자가 할머니를 자랑스러워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상했어요. 지영이 표정이 별로 밝지 않았거든요.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인사는 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민수는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다니라고 했지만 그 말 뒤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도윤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는 학교에서는 정말 인기가 많네요. 그런데 할머니, 집에서는 왜 항상 조용히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 뭔가 예리한 지적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무슨 말이야, 도윤아? 하고 물어봤더니 도윤이가 대답했어요. 학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 말을 잘 들어주고 할머니를 좋아하는데 집에서는 왜 엄마하고 말씀을 안 하세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뭔가 얘기할 때 할머니는 항상 그래, 그렇게 해라라고만 하잖아요. 지영이가 도윤이 말을 끊었어요. 도윤아, 할머니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에게는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라고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별로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도윤이의 말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정말 그런가? 학교에서는 그렇게 존경받던 내가 정작 내 집에서는 그저 조용히 있기만 하는 할머니에 불과한 건가?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가족 간에는 서로 배려해야 한다고 며느리가 아이 교육에 대해 나름의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너무 나서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도윤이 눈에는 그게 그냥 무기력해 보였나 봐요. 퇴직식 날 받았던 그 뜨거운 박수와 감사의 말들이 벌써 멀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김정희 교장 선생님으로서는 완벽한 마무리였지만 김정희 할머니로서의 새로운 시작은 과연 어떨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그 작은 의구심이 얼마나 큰 시련의 시작이 될지를요. 은퇴하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 때의 일이에요. 정말 평범한 오후였는데 그날 일이 제게는 첫 번째 큰 충격이었어요. 도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가방을 던지고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도윤아,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봤더니 말없이 가방에서 시험지를 꺼내더라고요. 수학 75점, 국어 80점, 영어 70점이었어요. 그렇게 나쁜 점수는 아니었는데 도윤이 표정이 영 시원치 않았어요. 엄마한테는 보여줬니? 하고 물어보니까 고개를 저으면서 할머니가 먼저 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험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점수보다는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가 더 궁금했거든요. 수학에서는 계산 실수가 몇 개 있었고 국어에서는 맞춤법 문제를 틀렸더라고요. 영어는 요즘 영어가 참 어려워졌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도윤아, 괜찮다. 실수한 부분들만 다시 공부하면 돼. 이렇게 말해주니까 도윤이가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할머니, 엄마는 90점 이상만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걸까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좀 아팠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니요. 도윤아, 점수가 전부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틀린 부분을 어떻게 고쳐나가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지영이가 들어왔어요.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는데 도윤이를 보자마자 도윤아, 오늘 학원 숙제는 다 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도윤이가 시험지를 숨기려고 하는데
지영이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뭘 숨기는 거야? 시험 봤구나? 하면서 시험지를 가져가더라고요. 점수를 보는 지영이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수학 75점? 도윤아, 너 요즘 수학학원 두 군데나 다니고 있는데 이게 뭐야? 지영아, 제가 말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영이가 말을 끊더라고요. 어머님, 잠깐만요. 도윤아, 너 진짜 심각하다. 같은 반 준호는 벌써 중학교 수학을 하고 있다는데 너는 기본도 안 되어 있잖아. 저는 지영이 말이 좀 심하다 싶어서 지영아, 아이가 노력은 했잖아. 틀린 부분만 보완하면. 이렇게 말했는데 지영이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이 참 차갑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요즘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아이 또래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유롭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지만 지영아, 기초가 탄탄해야 응용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무엇보다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잃으면. 흥미요? 지영이가 비웃듯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런 건 여유 있는 집 아이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 도윤이는 반드시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가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좀 당황했어요. 지영아,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아이가 올바른 인성을 갖추는 게 먼저 아닐까? 제가 4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어머님, 지영이가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가르치신 시대와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인성이고 뭐고 일단 성적이 나와줘야 해요. 성적이 안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평생 믿어왔던 교육 철학이 이렇게 정면으로 부정당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학교에서는 그 누구도 제 생각에 반박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며느리가 저를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지영이가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요즘 애들 교육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실 거예요. 지금 도윤이 반에서 성적이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은 중학교는 꿈도 못 꿔요. 도윤이가 옆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아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지영아, 아이 앞에서 이런 얘기는 하고 말하려는데 지영이가 또 말을 끊더라고요. 아이가 현실을 알아야죠. 도윤아, 너 진짜 정신 차려야 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학원비 되는지 알아? 하루에 3시간씩 학원 다니는데 이게 뭐야?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아무리 성적이 중요해도 10살짜리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했거든요. 지영아, 그만해. 아이가 얼마나 위축되고 있는데. 어머님은 모르세요. 지영이가 거의 소리를 지르듯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님은 편안하게 퇴직금 받으시고 이 큰 집에서 여유롭게 계시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매달 학원비만 100만 원씩 나가는데 결과는 이것밖에 안 나오고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영이가 제 퇴직금과 집 얘기를 꺼내다니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요. 지영아,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 관계 있어요. 어머님은 경제적 부담 없이 그런 여유로운 소리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도윤이 미래를 위해서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데 어머님은 인성이 먼저다, 흥미가 중요하다, 이런 이상적인 얘기만 하시고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제가 현실을 모르는 한가한 노인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영이가 목소리를 낮추면서 더 차갑게 말했어요. 요즘 교육은 어머님 시대와 완전히 달라요. 어머님이 옛날에 하셨던 방식으로는 지금 아이들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어머님 교육 방식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 방식이라니요. 제가 평생 바쳐온 교육에 대한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도윤이가 울먹이면서 엄마 저 열심히 할게요라고 하는데 지영이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거야라고 더 매몰차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영아, 아무리 그래도 아이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어머님, 지영이가 완전히 돌아서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제 아이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게요. 어머님은 간섭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간섭하지 말라니요. 내 손자인데 간섭하지 말라니요. 지영이는 도윤이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오늘부터 수학 문제집 2권 더 사줄게. 그리고 영어 학원도 하나 더 알아봐야겠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퇴직식 날 받았던 그 뜨거운 박수와 감사 인사들이 무색하게 느껴졌어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존경받던 교육자였는데 정작 내 집에서는 시대착오적인 늙은이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지영이가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어머니가 도윤이 교육에 자꾸 간섭하세요. 좀 말씀드려주세요. 민수는 엄마 지영이 말이 맞아요. 요즘은 정말 경쟁이 치열해서 하면서 아내 편을 들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의미가 없구나. 45년 동안 쌓아온 제 교육에 대한 모든 것이 이 집에서는 쓸모없는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구나.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도윤이가 또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졌어요. 수학이 80점, 국어가 85점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아이가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도윤아, 정말 잘했다. 이번에 많이 올랐네. 하고 칭찬해줬더니 도윤이가 환하게 웃더라고요. 할머니, 저도 기뻐요. 틀린 문제들 다시 공부한 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영이가 시험지를 보더니 또 얼굴을 찌푸리는 거예요. 겨우 80점으로 좋아하고 있어? 같은 반 서연이는 95점 받았다던데. 지영아, 제가 말을 시작했는데 지영이가 손을 휘저으며 어머님,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이 아이 망가져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지영아, 아이가 발전하고 있는 걸 왜 인정하지 않니? 5점씩이나 올랐잖아. 5점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래요? 지금 이 아이가 반에서 몇 등인지 아세요? 한 번도 10등 안에 못 들어가 봤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그때 민수가 회사에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온 것 같았는데 거실 분위기가 어수선한 걸 금방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보니까 지영이가 바로 민수한테 달려가더라고요. 여보,
어머니가 또 도윤이 교육에 간섭하세요. 아이가 고작 80점 받고 좋아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민수가 시험지를 보더니 아, 이번에는 좀 올랐네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좀 안도했어요. 아들도 아이의 발전을 인정해 주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영이가 여보, 그게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쉽게 만족하면 아이가 더 노력하지 않게 돼요. 지금 우리 도윤이보다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민수가 잠깐 생각하더니 그래, 지영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요즘은 정말 경쟁이 심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였어요. 민수야. 제가 아들을 불렀는데 민수가 저를 보면서 엄마 지영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엄마가 가르치실 때와 지금은 정말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다는 거니? 엄마가 교직에 계실 때는 아이들이 천천히 자기 속도에 맞춰서 공부해도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준비를 해야 하는 시대예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야?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준비라니? 그럼 아이들이 언제 아이다워야 하는 거야? 지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하시니까 현실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생들도 특목고 준비하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요. 특목고? 도윤이가 이제 겨우 10살인데 10살이라서 더 중요한 거예요. 지영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늦으면 따라갈 수 없어요. 지금부터 기초를 탄탄히 해둬야 나중에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갈 수 있어요. 민수가 저를 달래려고 하면서 엄마 지영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해 주세요. 요즘 정말 치열해요. 회사에서 후배들 보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했는지. 그럼 너도 지영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민수가 잠깐 망설이더니 네, 엄마. 미안하지만 이번엔 지영이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내 아들이 나를 틀렸다고 하는 거였어요. 45년간 교육 현장에 있었던 제가 틀렸다고요. 저는 화가 나서 그럼 내가 평생 해온 교육이 다 틀렸다는 말이야? 라고 물었어요. 민수가 당황하면서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는 훌륭한 선생님이셨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진 거잖아요.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교육의 본질까지 바뀌는 건 아니잖아. 지영이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교육의 본질이요? 어머님, 지금은 그런 추상적인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우리 도윤이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해요. 그때 도윤이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아이 어깨가 축 처져 있더라고요. 어른들이 자기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저는 그게 더 안타까웠어요. 지영아, 민수야, 아이가 듣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머님, 지영이가 완전히 화를 내더라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어머님은 이제 교육 현장에 계시지도 않는데 왜 자꾸 간섭하세요? 제 아이 교육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민수도 엄마 지영이가 예민해져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아내를 감쌌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예민해져 있으니까 이해해 달라고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어야 하는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그 후에 혼자 방에 들어가서 서랍을 뒤지다가 예전 교직 수첩을 발견했어요. 까만색 작은 수첩이었는데 제가 교직 생활 내내 가지고 다녔던 거였어요.
수첩을 펼쳐보니까 제가 예전에 적어 놓았던 문장들이 나오더라고요. 교육은 희망을 믿게 하는 것, 아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 성적보다 성품이 먼저다, 이런 문장들이요. 그 문장들을 읽으면서 울컥했어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것들인데 지금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구시대적인 생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지영이가 방문을 두드리더니 들어왔어요. 어머님, 아까는 제가 좀 흥분했네요. 죄송해요. 사과는 했지만 표정은 별로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펼쳐놓은 수첩을 보더니 어머님 수첩이에요? 하면서 들여다봤어요. 교육은 희망을 믿게 하는 것? 지영이가 그 문장을 읽더니 피식 웃음을 흘리더라고요. 참 이상적인 말씀이네요. 근데 요즘은 이런 말로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제 평생의 신념을 비웃고 있는 거였거든요. 지영아, 그게 웃을 일이야?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그냥 요즘 현실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지금은 희망보다는 실력이 먼저예요.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시대거든요. 지영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나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그 수첩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틀린 건가? 제가 평생 추구해온 교육이 이제는 쓸모없는 것이 된 건가?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학교에서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제 권위가 내 집에서는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구나. 김정희 교장 선생님으로서는 존경받았지만 김정희 할머니로서는 시대착오적인 노인에 불과하구나. 가장 가슴 아픈 건 내 아들마저 제 편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평생 저를 자랑스러워했던 민수가 이제는 제 교육관을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더 큰 갈등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도윤이가 학교에서 신나서 뛰어들어오더라고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상장이었어요. 제15회 어린이 그림 대회 우수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도윤이가 그린 그림도 함께 들고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을 그렸는데 색감도 예쁘고 구도도 참 잘 잡혀 있었어요. 도윤아, 정말 대단하다. 언제 이런 대회에 참가했어? 미술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 냈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도윤이가 그림을 펼쳐 보이는데 거기에 저도 그려져 있더라고요. 안경 쓰고 웃고 있는 할머니 모습이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도윤아, 할머니가 이렇게 예쁘게 나왔네? 하니까 도윤이가 할머니는 원래 예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지영이가 들어왔어요. 쇼핑백을 들고 있다가 도윤이가 들고 있는 상장을 보더니 이게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엄마, 저 그림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도윤이가 신나게 말했는데 지영이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상장을 받아들고 자세히 보더니 그림 대회? 너 언제 이런 거 냈어? 엄마한테 말했어? 미술 선생님이 좋은 기회라고 해서. 야, 김도윤. 지영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 그림은 취미로 하는 거지. 이런 거에
시간 낭비하고 있을 때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상까지 받아온 걸 시간 낭비라니요. 지영아, 뭘 그래? 도윤이가 재능이 있나 보네. 이렇게 상도 받고. 어머님, 지영이가 저를 돌아보더니 이런 거로 상 받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입시에 도움이나 돼요? 입시는 무슨, 아이가 이제 겨우 10살인데.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중요한 것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림 따위에 시간 쓸 여유 없어요. 그림 따위라는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지영아, 그림 따위가 뭐야? 아이가 재능을 보이는 걸 왜 그렇게 말해? 지영이가 도윤이한테서 그림을 빼앗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그림을 찢어버린 거예요. 앞으로 이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마. 그 시간에 수학 문제라도 하나 더 풀어. 엄마, 도윤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 그림이에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이가 정성껏 그린 그림을, 그것도 상 받은 그림을 찢어버리다니요. 지영아, 뭐 하는 거야?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 그림을 왜 찢어? 어머님, 이런 거에 아이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술인이 뭐니 하는 건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은 기본기를 다져야 할 때예요. 기본기? 이게 바로 기본기야.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게 교육의 기본이라고. 또 시작이네요. 지영이가 한숨을 쉬면서 어머님, 제발 좀 현실을 보세요. 그림으로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도윤이가 해야 할 건 그림이 아니라 수학이랑 영어예요. 지영아, 넌 정말 모르는구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교육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야. 아이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교육이지. 획일적으로 몰아가는 게 교육이 아니라고. 가능성이요? 지영이가 비웃었어요. 어머님, 그런 이상적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지금 현실에서는 성적이 나와야 가능성도 있어요. 도윤이가 찢어진 그림 조각들을 주워 모으면서 계속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도윤아, 괜찮다. 할머니가 다시 그려달라고 할게. 그런데 지영이가 더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자꾸 아이를 부추기시면 어떻게 해요? 부추기다니? 내가 뭘 부추긴다는 거야? 계속 아이한테 그림이 좋다, 재능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공부에 집중을 못해요. 그럼 아이의 재능을 꺾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냥 버리라는 거야? 선물이요? 지영이가 완전히 돌아서서 저를 째려봤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은 내 가정에서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요? 뭐라고? 45년 동안 남의 아이들 가르치시느라 정작 본인 아들 교육은 제대로 못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제 아이 교육에 참견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지영아,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민수 오빠 보세요. 어릴 때 어머님이 맨날 학교 일로 바쁘다고 방치하셔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지금도 성격이 소극적이고 갈등을 회피하는 것도 다 어릴 때 관심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 제가 교직 때문에 바빴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어머님이 이제 와서 교육 전문가인 척 하면서
제 아이한테 이런저런 소리 하는 게 우습지 않아요? 지영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도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편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사시는 것도 불편하실 테고. 지영아, 그게 무슨 요양원 같은데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어머님 또래분들하고 어울리시면서 편하게 지내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아이 교육에 집중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천둥을 맞은 것 같았어요. 요양원이라니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요. 지영아,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님이 자꾸 간섭하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몸이 덜덜 떨렸어요. 분노로, 그리고 절망으로. 내가 평생 교육자였는데, 교육자였던 내 가정에서는 가르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45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부모들에게 존경받았던 제가 정작 제 손자 교육에는 참견할 자격도 없다는 거였어요. 어머님, 감정적으로 되지 마세요.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저는 울컥했어요. 내가 평생 바쳐온 교육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거야? 아이의 재능을 키워주고 인성을 중시하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거야?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어머님. 생존이 먼저예요. 그때 도윤이가 눈물범벅이 된 채로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할머니가 제일 저를 이해해줘요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지영이가 완전히 화를 폭발시켰어요. 김도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무시하고 할머니한테만 의존하는 거야? 아이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지영이를 보면서 저는 정말 절규하고 싶었어요. 이게 교육인가? 이게 사랑인가? 지영아, 제발. 아이한테는 그러지 마. 어머님,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영이가 저를 가리키면서 소리쳤어요. 어머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서시면 저희 가정이 망가져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지영이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가르칠 자격이 없다. 요양원에 가라. 그런 말들이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잠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니까 도윤이 방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더라고요. 아이도 잠을 못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나 해서 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도윤이가 찢어진 그림 조각들을 테이프로 붙이고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조심조심 조각들을 맞춰가면서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도윤아, 아직 안 잤어? 하고 들어갔더니 도윤이가 깜짝 놀라면서 그림을 숨기려고 했어요. 할머니, 저 혼날까봐. 괜찮아, 도윤아. 할머니한테는 숨기지 마. 아이 옆에 앉으면서 그림 다시 붙이고 있구나. 라고 했더니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저 정말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엄마는 왜 싫어하실까요? 그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10살짜리한테 이런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을 설명하겠어요. 도윤아, 엄마는 내가 잘 되길 바라시는 거야.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 할머니하고 생각이 좀 다른 거고. 할머니,
그럼 저는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아니야, 도윤아.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면 안 돼. 할머니가 보기에 넌 정말 재능이 있어. 도윤이가 저를 올려다보면서 정말요, 할머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 눈빛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럼 할머니가 거짓말하니? 그날 밤 도윤이하고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어요. 아이가 그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얼마나 생생하게 빛나는지 그걸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의 재능을 꺾어서는 안 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지영이가 출근하고 민수도 회사에 간 후에 저는 혼자 제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하나 꺼냈어요. 제가 교직 생활 동안 받았던 편지들을 모아둔 상자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정말 많은 편지들이 나왔어요. 제자들이 보낸 편지, 학부모들이 보낸 감사 편지, 졸업 후에도 계속 안부를 전해온 편지들, 수십 년치가 쌓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 몇 개를 꺼내서 읽어봤어요. 선생님, 저는 지금 중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이들을 성적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찾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지금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제 꿈을 포기했을 거예요.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아이들은 모두 다른 꽃이라는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 내가 해온 교육이 헛되지 않았구나. 정말 많은 아이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얼마 전에 받은 편지였는데 수진이라는 제자가 보낸 거였어요. 지금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 아이죠. 편지를 펼쳐서 읽어봤어요. 선생님께 요즘 제가 가르치는 반에 그림에 재능이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 어머니는 그림보다는 수학과 영어에만 집중하라고 하세요. 아이가 점점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이 예전에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이를 억지로 몰아세우지 말고 그 아이만의 속도로 잘할 수 있도록 믿어주라고 하셨던 말씀 말이에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제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었고 지금도 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선생님의 그 교육 철학이 지금도 제게는 가장 소중한 지침입니다. 그 편지를 읽고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평생 추구해온 교육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이들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교육, 그게 바로 진정한 교육이라는 거요. 저는 그 편지를 들고 도윤이 방으로 갔어요. 아이가 책상에서 숙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윤아, 할머니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편지를 보여주면서 천천히 읽어주었어요. 도윤이가 처음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았는데 점점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할머니, 이 선생님도 그림을 좋아했던 아이였어요? 그래. 그 아이도 어렸을 때 그림에 재능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셨거든. 그런데 할머니가 계속 격려해줬더니 지금은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어. 정말요? 그럼. 그리고 이 편지 봐. 제가 다른 편지도 보여줬어요. 이 아이는 음악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 이 아이는 글쓰기를 좋아해서 지금은 작가가 되었고 도윤이 눈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할머니, 그럼 저도 그림을 계속 그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4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정말 확실한 게 하나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아이들이 결국은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거야.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야겠죠? 그 말을 듣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 10살짜리가 자기 재능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하다니요. 도윤아, 할머니가 엄마하고 얘기해 볼게. 엄마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마음은 똑같으실 거야. 할머니, 정말요? 엄마가 제 그림을 인정해 주실까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할머니가 노력해 볼게. 그날 저녁 도윤이가 저에게 새로운 그림을 하나 그려왔어요. 우리 가족이 모두 웃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밝은 느낌이었어요. 할머니, 이 그림은 제가 할머니한테 드리는 선물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제자들이 보내준 그 많은 편지들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비록 지영이는 제 교육 방식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손자의 재능을, 그리고 제가 평생 믿어온 교육 철학을 지켜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곧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걸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도윤이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더라고요. 뭔가 흥미진진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할머니, 하면서 저에게 달려와서는 큰일 났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정은 기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도윤아? 미술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제 그림을 전국대회에 출품하고 싶다고 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전국대회? 네. 전국 초등학생 미술대회래요.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시고 꼭 참가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도윤이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라고요. 엄마한테 말하면 또 화내실까봐 무서워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가 이런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엄마 눈치를 봐야 한다니요. 도윤아, 할머니가 엄마하고 얘기해 볼게.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잖아. 정말요, 할머니? 엄마가 허락해 주실까요? 해보자, 도윤아. 할머니를 믿어봐. 그날 저녁 지영이가 집에 왔을 때 말을 꺼내봤어요. 최대한 조심스럽게요. 지영아, 도윤이 미술 선생님이 전국대회에 출품하자고 하시던데. 또 그림 얘기예요? 지영이가 바로 반응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지영아, 전국대회라고 하는데. 전국대회가 뭐 대단한가요? 그런 걸로 대학 가나요? 취직이나 돼요? 저는 계속 설득해 봤어요. 지영아, 혹시 모르잖아. 이런 재능이 나중에 도윤이한테 큰 도움이 될 수도. 어머님, 지영이가 확성기에 소리를 지르듯 했어요. 정말 그만하세요. 도윤이가 그림에 빠지면 공부는 언제 해요? 결국 그날도 허락을 받지 못했어요. 도윤이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미술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도윤이 담임 김미영입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도윤이 미술 실력이 정말 뛰어나서 꼭 대회에 참가시키고 싶은데 어머님이 허락해주지 않으신다고 해서요. 아, 그게. 죄송해요, 선생님. 저희 며느리가 아이 공부에 집중시키고 싶어 해서.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윤이 정도의 재능을 가진 아이는 흔하지 않아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정말 아까울 것 같아서요. 선생님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결심했어요. 며느리가 반대하더라도 도윤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번 한 번은 제가 나서 보자고요. 선생님, 제가 도윤이 엄마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날 밤 지영이가 집에 왔을 때 정말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지영아,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이번 대회만큼은 도윤이가 참가할 수 있게 해줘. 어머님, 또 그 얘기예요? 담임 선생님도 전화까지 주셨어. 도윤이가 정말 재능이 있다고,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지영이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어머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책임지세요. 저는 모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윤이가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도윤이는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렸어요. 저도 옆에서 지켜봤는데 정말 진지하게 집중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할머니, 이 그림 어때요? 정말 멋지다, 도윤아. 할머니가 봐도 이건 상 받을 만해. 그리고 한 달 후,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도윤이가 학교에서 뛰어들어오면서 할머니, 할머니 하고 소리쳤어요. 손에는 큰 상장을 들고 있었고요. 대상, 대상 받았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대상? 정말? 네. 전국에서 1등이에요.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우리 도윤이가 전국에서 1등을 했다니요. 도윤아, 정말 대단하다.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칠 후에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윤이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기자가 집에 와서 도윤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저한테도 질문을 하더라고요. 할머니께서 도윤이의 재능을 일찍 발견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교육 방식을 쓰셨나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별다른 방식은 없었어요. 그냥 아이를 믿어주고 기다려준 것 뿐이에요. 교육은 희망을 믿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자가 제 말을 메모하더니 좋은 말씀이네요. 기사 제목으로 써도 될까요? 일주일 후 신문에 도윤이 기사가 실렸어요. 제목이 교육은 희망을 믿게 하는 것 마이너스 전국대상 수상한 도윤이와 할머니의 이야기였어요. 제가 평생 간직해온 교육 수첩에 적었던 그 문장이 신문 제목이 된 거예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기사가 나간 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도윤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제 옛 동료 선생님들도 축하 전화를 주셨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신문을 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엄마, 민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회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기사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부장님도 보시고 우리 민수 씨 어머니가 정말 훌륭한 교육자시네라고 하셨어요.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말씀을 안 들었네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아들이 제게 사과하는 거였어요. 민수야, 엄마가 맞았어요.
도윤이한테는 정말 재능이 있었네요. 제가 너무 지영이 말만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지영이가 들어왔어요. 신문을 보더니 표정이 복잡하더라고요. 축하해요, 도윤아. 지영이가 아이한테 말했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영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이것도 결국 취미 수준이잖아요. 예술로는 먹고 살 수 없어요. 민수가 지영아, 그래도 우리 도윤이가 이렇게 대단한 재능이 있는 걸 이라고 했는데 지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현실을 봐요. 화가가 되어서 돈 벌 수 있어요?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죠. 저는 좀 실망했어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지영이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겼어요. 민수가 제 편이 되어줬고 도윤이의 재능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았으니까요. 그날 밤 도윤이가 저에게 와서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도윤아, 이건 내가 노력한 결과야. 할머니는 그냥 믿어준 것뿐이야.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그림 그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이제는 아빠도 응원해 주시잖아. 그렇게 해서 조금씩이나마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직 지영이가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도윤이의 그림을 막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교육 철학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어요. 신문 기사가 나간 후 며칠 동안은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도윤이의 그림 실력이 알려지면서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림 학원에서는 무료로 수업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고, 지역 문화센터에서는 어린이 미술 강사로 와달라는 제안도 받았어요.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이웃분들도 도윤이를 보면 우리 동네 유명인이네 라고 하시고 도윤이 친구들도 신기해하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민수는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아들 자랑을 하느라 바빴거든요. 우리 아들이 전국대회에서 대상 받았다면서요. 하지만 지영이만은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술로는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도윤이가 엄마, 친구들이 저한테 그림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가르쳐 줘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지영이가 그런 거 할 시간 있으면 수학 문제라도 하나 더 풀어라고 하려는 순간 민수가 먼저 말했어요. 도윤아, 좋은 생각이네.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너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지영이가 민수를 쳐다보더니 여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도윤이가 공부에 집중해야 할 시간인데. 지영아,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 도윤이한테는 정말로 재능이 있어. 엄마 말이 맞았어. 지영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여보까지 저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분위기가 정말 어색해졌어요. 도윤이도 눈치를 보고 있고 민수도 당황스러워하고 그런데 그때 지영이가 갑자기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어요. 왜 다들 저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우리 모두 깜짝 놀랐어요. 지영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저도 도윤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나쁜 엄마가 되어야 해요?
민수가 지영아, 진정해라고 했지만 지영이는 계속 울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여러분은 모르세요. 저는 어릴 때 가난해서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했어요. 피아노도 배우고 싶었고, 그림도 그리고 싶었는데, 우리 집에서는 그런 거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지영이가 왜 그렇게 도윤이의 예술 활동을 반대했는지. 저는 대학교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만 했어요. 친구들은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는데 저는 생활비 벌기에 바빠서 그런 거 꿈도 못 꿨어요. 지영이가 계속 울면서 억눌린 마음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도윤이만큼은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술하다가 굶주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겪은 그런 고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지영이가 도윤이를 억압한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아이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자신이 경험했던 경제적 불안정을 도윤이는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저는 지영이 옆에 앉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지영아, 그런 마음이었구나. 할머니가 몰랐네. 어머님도 저를 이기적인 엄마라고 생각하시죠? 아이의 재능을 꺾는 나쁜 엄마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야, 지영아. 넌 도윤이를 사랑하는 좋은 엄마야. 다만 사랑하는 방식이 할머니와 달랐을 뿐이야. 지영이가 고개를 들어서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도윤이가 나중에 힘들어 할까봐. 제가 어릴 때처럼. 지영아, 할머니가 말해줄게. 제가 지영이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성공이라는 게 꼭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만은 아니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성공이야. 하지만 어머님, 현실적으로 지영아, 할머니가 4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확실한 게 하나 있어. 자기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해.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해. 민수도 아내 옆에 앉아서 지영아, 우리가 도윤이를 믿어보자. 그리고 엄마 경험도 믿어보자라고 했어요.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다가와서 엄마, 저 엄마가 힘들어 하시는 거 몰랐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그림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라고 했어요. 지영이가 도윤이를 안으면서 도윤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불안해서 그랬어라고 했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정말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지영이는 자신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얘기했고, 민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힘들었던 마음을 털어놨어요. 저도 교직에 바빠서 민수를 충분히 돌봐주지 못했던 미안함을 표현했어요. 몇 주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영이가 직접 도윤이한테 새 그림 도구를 사다 줬어요. 도윤아, 이제 엄마도 내 그림을 응원할게. 단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해라고 하면서요. 도윤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엄마, 정말이요? 그래. 그 대신 엄마한테도 그림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엄마도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고 싶었거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지영이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준 거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도윤이가 온 가족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저는 커서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네.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할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다른 아이들한테도 용기를 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벅찬 감정을 느꼈어요. 아, 내가 이 아이에게 진짜 의미 있는 것을 전해줬구나. 그리고 할머니, 도윤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저는 할머니가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요. 지영이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님이 평생 추구하신 교육이 옳았어요. 저는 제 경험 때문에 너무 좁게 생각했네요 라고 했어요. 민수도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진짜 소중한 걸 깨달았어요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정말로 존엄을 되찾았구나. 김정희 교장 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김정희 할머니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교육자로서 진정한 존엄을 되찾았구나. 퇴직식 날 받았던 그 박수보다도 신문에 실린 기사보다도 이 순간이 더 가짜웠어요. 내 가족들이 특히 내 손자가 저를 진정한 스승으로 인정해준 순간이니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평생을 바쳐온 교육에 대한 신념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과 함께요. 도윤이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여전히 그림을 좋아하고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영이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다른 것들도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도윤이가 그린 그림으로 달력을 만들어서 수익금을 전부 불우한 이웃들에게 기부했어요. 13살 아이가 자기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생각을 하다니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지영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도윤이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죠. 그리고 본인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지금은 제법 그럴듯한 그림을 그려요. 어릴 때 하지 못했던 꿈을 지금이라도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민수는, 아, 이 아이가 참 웃겨요. 이제는 도윤이 자랑하느라 바빠요. 회사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이 그림 천재라고 자랑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엄마가 맞았어요. 엄마 말을 더 일찍 들을 걸 그랬네요 라고 해요. 저는 지금도 가끔씩 이런 자리에서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고 있어요.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첫째는 교육이라는 건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진정한 교육의 본질은 같아요. 아이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 아이만의 가능성을 발견해주는 것이요. 둘째는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니까 교육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도 지영이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까 갈등이 해결됐어요. 셋째는 진짜 사랑은 때로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당장 내 생각이 옳다고 우기지 말고 시간을 두고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어도 배울 건 많다는 거예요. 72살이 되어서도 며느리한테서 손자한테서 새로운 걸 배웠어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 간의 교육관 차이로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참고해 보세요. 무엇보다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해 보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들, 학부모이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이들은 정말 다 다른 꽃이에요. 어떤 아이는 장미가 되고, 어떤 아이는 해바라기가 되고, 또 어떤 아이는 민들레가 돼요. 장미를 해바라기로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각자의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교육은 정말 희망을 믿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의 가능성을 믿고 미래를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거요. 그게 바로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학교에서 받았던 존경도 소중했지만 가족들로부터 받는 이 사랑과 인정이 더 값져요. 특히 도윤이가 가끔 할머니 덕분에 제가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라고 할 때면, 아,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 경험이 여러분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교육에는 정년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군가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